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지문이 굉장히 기출에 출제가 안 되었었는데 이제 슬슬 경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 경제는 사실 배경 지식이 정말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배경 지식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이 속도, 그리고 지문 독해 속도가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가원 국어 기출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경제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기출을 기반으로 한 배경 지식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18년도 6월 지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1문단에 쓰여있던 것처럼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중앙은행이 뭘까요?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앙은행,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나 통화량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채권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파는 채권을 사요. 그러면 채권을 산 대가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죠. 그러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많아집니다. 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통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 돈이 많아지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통화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흔해지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이때 되게 또 중요한 상식이 금리, 즉 이자율은 화폐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화폐가 흔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을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권을 사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제 흔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금리가 하락한다. 이 패턴은 공식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상식으로 평가원이 너네 이거 당연히 알지? 라고 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출제를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머릿속에 박아두는 게 좋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채권을 매도하면, 즉 팔면 이제 시중은행이 채권을 판 대가로 돈을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채권을 판 대가로 돈을 받겠죠. 그럼 돈을 받으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듭니다. 중앙은행이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나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자율 하락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싸지잖아요. 즉 대출을 했을 때 돈이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겠죠. 대출을 많이 해서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선순환되겠죠. 경기가 부양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출제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경기가 부양된다. 그리고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많아지죠. 즉 소득이 많아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라고 해볼게요. 이 강아지의 공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딱 전국에 100개만 나와요. 근데 이 강아지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럼 이 강아지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드니까 물가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20년도 6월 지문, 경제 지문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8년도 6월 통화량 지문이랑 똑같죠. 그래서 경기가 과열됐다. 이 말은 통화량이 많다는 거예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금리 인상을 하면 사람들이
이자 비용이 비싸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하겠죠. 대출을 많이 안 하니까 다시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이걸 통화량이라고 부르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통화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책금리와 시중금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정책금리는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이 설정한 금리입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는 일반 시중에 있는 금융회사들 아니면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이 지문에 이제 신용공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용공급은 쉽게 말해서 그냥 현금의 공급, 돈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도 마찬가지로 돈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뭔가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문에 나와 있는데 이제 금리를 낮춰서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좀 쉬운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희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을 못 쓰니까 경기가 좀 침체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내려가지고 그 왜 금리를 내렸냐?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 대출 많이 한 걸로 소비하라고. 그래서 경기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런 예시를 좀 뭔가 일상생활의 예시들을 경제지문 읽을 때 떠올리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경제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20년도 6월 지문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주제가 버블이었는데요. 원칙상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가지고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경기가 부양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자율 비용이 싸져서 돈을 빌려서 그걸 소비에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돈을 쓰는 거죠. 자, 이거를 버블이라는 표현으로 평가원에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의 원칙상 경기 부양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가 버블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평가원 지문 그리고 평가원 보기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버블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경제학 배경 지식, 이자율, 통화량, 그리고 물가, 그리고 버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배경 지식을 많이 늘려서 좀 더 글을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